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음 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선대위에 이양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선대위는 총선 시기에 선거를 지휘하면서 당을 이끄는 비대위 역할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당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최고위원의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단해 주신 최고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당이 줄을 잇고 인재 영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대위가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국민과 당원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담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은 소득 불평등 경제냐, 경제 민주화 경제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우리 당의 경제 민주화 선대위가 국민에게는 삶의 희망을, 당원에게는 총선 승리를 안겨줄 수 있도록 저와 최고위원들도 백의종군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보육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육 대란을 외면하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합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없습니다.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습니다.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완전 국가 책임 보육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나자 파괴해버린 대표적인 복지 공약들입니다. 누리 과정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언론이라도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여당의 편법적인 국회법 개정 시도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극히 정략적인 국회 운영 개혁 시도가 일단 좌절된 셈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선진화법과 다른 내용의 의견을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운영위 등에서 논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릇된 명분은 언제나 사악한 수단과 사악한 이들의 지지를 받을 뿐이다 라는 토마스 페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칙 본능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양당이, 여야가 서로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저희는 엄청난 국회 선진화법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차 진행을 여당 페이스로 진행됐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도로에도 스쿨존처럼 주행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협상을 통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각종 국정의 난제들을 비교이익을 계량해서 최적의 안을 만드는 협의와 조정의 민주주의 구역입니다. 기업이나 행정부와 같은 속도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생산성의 기준도 다릅니다. 신속 처리 요건을 단순 과반수가 아닌 60%의 동의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일 신속 처리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할 경우 거대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모든 악법들을 강행 처리해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동법 처리 과정에 의해서도 예측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의회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대통령과 총바라기 잡목들이 군락을 이룬 식물 여당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후진적, 수직적 당청 관계, 지금까지의 그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국회는 결단코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당 역시 청와대 여의도 출산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식물국회의 대안은 인간국회입니다. 맹수처럼 맹렬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재벌이나 행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는 미생물 국회나 정쟁의 정국을 만드는 동물국회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당의 원내대표가 편법적인 셀프 폐기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 요구에 거절하진 못했습니다만 우리 당은 민의의 정당을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국회법 개혁 시대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서민경제와 민족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서 최종적인 타협안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장기화된 국제공전을 끝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재벌의 상속이나 구조조정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해서 원샷법 적용 대상에 재벌 대기업을 제외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여건 악화와 급증하는 기업 부채 등을 감안해서 여당의 안을 수용하되 3년을 시한으로 10대 기업 집단까지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상임위의 논의를 받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께 요구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10대 재벌 등 재벌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결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재벌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또 기술 특허를 착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어렵게 괴롭히었던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담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의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 10년 또 15년에 스스로 재벌들이 얘기하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급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로 설린 신사협정을 하는 자리를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의 인권 증진과 함께 평화정착 노력,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목적으로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인권법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여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주장, 떼쓰기가 여전했습니다. 우리 당은 서비스 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그 예외 조항 명시를 분명히 했고 국민 건강을 자본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은 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목적이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파견법과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에게 무차별적 국민 감시 통제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다시 퇴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대테러에 관한 협의가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당 안이 결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대테러 방지에 유효한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속여져 있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칼날들을 저희 당은 분명히 드러내서 이 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을 생각합니다.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백남기 선생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지난 1월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판사, 변호사, 경찰 쪽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백남기 선생이 쓰러질 당시 장면이 담긴 살수차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보고 왔습니다. 백도라지 씨는 살수대 바로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아빠가 앞으로 나오면 조준을 합니다. 카메라 시야가 바뀐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사되고 나서 물줄기가 계속 나오는 채로 잠깐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아빠가 쓰러진 게 보이고 사람들이 구하러 달려와요. 그럼 그쪽으로 다시 조준해서 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도라지 씨는 판사, 변호사, 경찰, 변호사들까지 백남기 선생을 다 식별할 수 있고 거기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경비 3계장은 잘 보이고 안 보이고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라는 황당하고도 생뚱맞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알아본 결과,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살수차의 수압도 그리고 각도도 그리고 다시 쓰러진 백남기 선생을 향해서 물대포를 쏜 것도 식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검찰에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직도 단 한 명의 경찰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수백 명을 전광석화처럼 마구잡이로 수사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백남기 선생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속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명기대 교문 앞에서 벌어졌던 강경대 열사 경찰이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즉시 5월 2일 민주당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임시국회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경대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시 진학 과정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국민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말합니다.
2달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에서 아직 단 한 번의 코멘트나 단 한 번의 사과나 그리고 위로 방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정한 정권 아닙니까?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어제의 동지였고 그리고 2017년 다시 만나서 정권교체의 꿈을 이루어야 될 우리는 이웃사촌이고 동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선보이는 경쟁을 합시다. 또한 야당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의 당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번 이승만 국부 발언에서도 깨닫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민주주의 퇴행과 역사 왜곡 친일 매화를 일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 경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어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료 민영화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장시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타결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표현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즉 의료 민영화를 제외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라는 표현의 방법을 놓고 대체하는 것은 국민에게 자칫 지혜의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력과 협상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정치력과 협상력을 동원해서 조속히 타결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로 인한 보육 대란이 발등에 불로 다가왔습니다. 1월치 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여전히 아무런 안내도 지침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부와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단 이런 반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등에 불이 되어버린 보육 대란을 남의 일인 것처럼 위장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보육 문제는 박근혜 정부 272쪽의 책임과 의무 사항입니다. 227쪽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 227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의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당의 모든 것이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인재들로 가득 찬 뉴파티 위원회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뉴파티 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고 젊은 당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위로부터의 혁신이었다면 뉴 파티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되어 갈 것입니다. 뉴 파티 위원회는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으로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활약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40년 내지 50년 전 새마을 운동식의 서명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소위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서명한 후 장관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가장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사람이냐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정의 총책임자가 마음 먹는다면 서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수 있고, 대기업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하는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서 민생 구하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정책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을 구하기 위한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분들이 본인이 가진 자원과 부를 서민들에게 재분배하지는 않고 거리로 나가서 서명운동을 하니 국민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일종의 개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 살리기에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33살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의 전 재산 기부와 같은 그런 결단을 왜 못 내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명운동의 줄서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권력의 줄서기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재계는 시대착오적인 관제 서명운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권한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도록 제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22위로 밀려나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지금 강등된 상태입니다. 예견된 결과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강력히 경고한 대로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연구소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2014년 평가까지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이었는데 우리가 미흡한 민주주의로 지금 강등된 것입니다. 최근 경찰이 준법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변형된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제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온 국민의 지지로 집회 참가자가 대폭 늘어난 위안부 수요 집회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등 위헌 수준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권력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린 후 집회의 자유를 없애버리거나 대폭 후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례를 취합했을 때도 촛불 문화 행사를 비롯한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 내지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차례 이상 중복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고 표현의 자유는 햇볕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공기가 사라지면 질식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축되어 가면 국민이 질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당한 이 사실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분담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본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무상교육이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무상보육이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 보육은 물론 도미노 현상처럼 교육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대통령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는 수위나 수단이 상식에, 민주주의 상식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재벌과 청와대가 한편이 되고 국민들과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쟁점 법안을 여야가 타협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런 주문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칙에는 여야 간에 저울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책에 있어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칙, 프린시플에 있어서는 여든 야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해야 되겠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러나 방책, 팔러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을 개혁하는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를 시도하는 파견법 개혁 역시 안 된다고 천명합니다. 경제를 여태까지 살려놓지 못한 채로 오직 법 한두 개 없어서 경제를 못 살렸다, 이렇게 법 타령을 하시니까 우리는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이제는 국회 탓 법안 타령하지 마시고 경제 살리기에,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주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방책에 있어서는, 그런 펄리스에 있어서는 타협이 가능하다라고 여지를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법의 대원칙, 그것을 무너뜨리는 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협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파견법 역시 노동은 착취하면서 고용하는 기업들이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복지나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날 통 크게 혼장담하던 친구가 오늘 한턱 쏘겠다, 밥값은 내가 내겠다, 전부 몰려서 나가자 라고 해서 따라 나섰더니 그 친구가 계산만 한 채로 돈은 여러분 보고 내게 한다면, 덤터기를 씌운다면 어이가 없으시겠죠. 박근혜 정부가 지금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으로 교육청이 떠안은 빚이 무려 11조 원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파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62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비 오는 날에는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12개 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의 먼지 속에서 밥술을 떠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초, 중등 학교 현장이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데 만약 이 누리과정 교육청이 다 떠안아야 된다 주장을 한다면 어린 아우들이 형님 누나의 밥그릇을 뺏어 오라라고 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진박 장관을 국회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낸 예산은 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무위 다음 주 중앙위를 거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당을 맡아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님 수고하셨고 많은 최고위원님들 여러 최고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총선 승리는 누가 하든 혼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당원들 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님 호가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잘 끌어내서 하나가 돼서 이번에 반드시 총선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야권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인데 새누리당이 총선 결과 개헌선까지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중대 역할밖에 못하는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선무당이 마당나무라고 또 서투른 목수가 제목 탓하듯이 맨날 남의 탓만 하고 경제 실패, 또 정치 실패, 안보 실패, 외교 실패 모든 부분에서 실패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간다 그러면 안 그래도 계속 공약 파기를 일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총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고용노동부에서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2개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막합파식으로 노동계와 대화는커녕 이제 노동계도 분열책을 획책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배후에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 지금 분열돼서 매우 어렵지만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김종인 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이 이런 잘못된 실패의 연속 이런 것들을 저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바라면서 총선 승리를 성공을 바라면서 저희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